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월도 막바지네요. 코로나19로 많은 외부 활동을 못해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함께 힘내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크로마토그래피의 뜻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또한 소변 검사를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동영상에 있던 실험은 집에서 해보았나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많은 실험을 같이 해보고 싶네요. 해보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만나는 날 실컷 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학교에서 물놀이 샜던 거 기억하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밀도는 여러분들이 물놀이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밀도는 물에 뜨는 정도로 알 수 있는데요. 물에 뜨는 것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것이고요. 물에 가라앉는 것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에 떴나요? 아니면 가라앉았나요? 기억을 떠올려 보아요. 선생님은 가라앉았어요. 그럼 선생님의 밀도는 물보다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이제 실험을 통해 밀도 차이를 알아보아요. 여러분 친구가 실험을 소개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 난 친구라고 해. 여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토마토와 딸기를 분리해 볼 거야. 준비물은 수저, 비커, 방울토마토, 딸기, 물이야. 근데 어쩌지? 내가 실수로 토마토와 딸기를 섞어버렸어. 난 내가 좋아하는 딸기만 먹고 싶은데.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얘들아, 난 하은이라고 해. 당연히 방법이 있어. 내 설명 잘 들어봐. 준비물에 있었던 수조에 물을 반쯤 담아봐. 그리고 섞인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수조에 넣어주고.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되었나요? 화면에서 보듯이 딸기는 물에 뜨고 방울토마토는 물에 가라앉았어. 그럼 나와 친구가 질문을 해볼게. 물보다 밀도가 큰 것은 무엇일까?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방금 분리한 것은 단단하고 우리들이 쥘 수 있는 고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예요.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흐르고 손에 쥘 수 없는 액체는 어떻게 분리할까요? 그건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동영상 시청 시작. 이번 시간에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준비된 혼합물은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분별 깔때기인데요. 위쪽에는 마개가, 아래쪽에는 코크가. 자, 그리고 이 분별 깔때기 아래쪽에는 한쪽 끝은 길고 한쪽 끝은 짧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긴 끝이 비커 벽면에 닿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마개를 열고요. 선생님이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혼합물을요, 분별 깔때기에 넣고 나서는 마개를 막아주고 나서 두 층으로 나뉠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액체가 어느 정도 두 층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자, 먼저 아래층의 액체는요, 밀도가 큰 액체가, 위층에는 밀도가 작은 액체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콕을 열어서요, 아래층의 밀도가 큰 액체부터 받아주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마개를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개를 열어주어야지만 배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콕을 열었을 때도 액체가 잘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래층의 액체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콕을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층의 액체가 먼저 받아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과 위층 액체의 경계 부분은요, 서로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에 비커를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다른 비커를 이용해서 경계면의 액체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계면의 액체를 따로 받아주었는데 섞여 있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층의 액체를 분리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위층의 액체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분리가 끝났는데요. 자, 먼저 밀도가 큰 아래층의 액체를 먼저 받아주었고요. 경계면의 액체의 경우는 두 액체가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받아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층의 액체를 윗부분으로 받아주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밀도 차이가 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을게요. 자, 그럼 만약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양이 적을 때는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준비된 보너스 실험 출발할게요. 네, 이렇게 양이 작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요, 시험관과 스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밀도가 큰 액체의 경우는 아래층에, 밀도가 작은 액체가 위층에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때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층의 액체를 먼저 분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 주신다면 정말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 더욱더 신나는 실험으로 돌아올게요. 어때요, 여러분? 액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도구가 필요하겠죠. 분별 깔때기, 스포이드, 비커 등 필요한 실험 도구가 많네요. 이 실험은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 실험 도구를 다루어 보기로 해요. 이렇듯 화합물을 분리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요. 밀도를 이용한 방법은 피 검사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피 검사할 때 주사기로 피를 뽑는 것일 텐데요.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 잊지 말고요. 이렇게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꼭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히 다음 시간에 만나요.